자,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내용이 전국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석 직후부터 어제까지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무총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일부러 질문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깝게 지내는 우리 개혁신당 분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진도 뭐 이상한 사진도 공개가 되고 있고 개혁신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개혁신당은 네.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뉴스토마토 저 지금 네. 방송하고 있는 이 그 언론에서 처음 단독으로 이제 터뜨려서 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그 사실관계를 있는 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뭐 하나의 숨김도 없이 네. 굳이 숨겨야 될 이유도 없고요. 요 사진요. 네. 지금 천하람 의원이 아마 매화나무를 심고 있고 이 칠불사의 새벽 당일 4시 사진이라고 하는데 명태규 씨에 의하면 이준석 의원 옆에 이제 있는 모습이고 혹시 무슨 관련 뭐 얘기 나온 게 좀 있을까요? 지금 경남 하동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저 위치하고 이런 걸 공개한 거 봤을 때는 주소가 네,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동네가 묘화가 많아요. 아, 매화가 많겠죠. 예, 섬진강변에 매화가 많지. 매화가 많은 그 지역입니다. 네. 그 지역이고 그 새벽 4시로 찍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인가 예. 그러니까 아마 그 김영선 전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이 대화를 하고 의논을 나눴다. 대화를 하고 3월 1일 날 행사가 있었어요. 네. 3.1절 행사 때문에 새벽에 이제 오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딱 그 시간이 4시쯤 되는 건데 서울 올라오기 직전에 아마 뭐 그 칠불사 절에서 네. 나무 한 그루 심는 그 사진이 지금 공개된 건데요. 네.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보통 이제 또 불자시라고 아까 얘기하던데 불자들이 어떤 생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현 변호사님 불자십니까? 저도 가끔 절에 가요. 아니, 저는 가끔씩 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면 막 머리가 복잡하고 저는 이럴 때 교인인데 절에도 머리 가고 복잡할 때 절에 가는데 가는데 제가 사실은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좀 칠불사 가셨어요? 실불산 아니고 구례 쪽에 이제 절에 네, 좀 네, 유명 네. 큰 절에 갔더니 네. 그 천하람 의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거기까지 온대요. 순천인데. 목사님 아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왜냐면 그 순천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온다고 그래서 천하람 의원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아하. 왜 그까지 오냐 그랬더니 예. 이제 순천 분들이 그걸로 많이 간다라고 아하.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아마 뭐 매실이 어떤 주술적 의미 이런 건 아니고 네. 사실 절에 매실이 많이 심어요. 네. 매실이- 매화. 매화, 아, 그렇죠. 예. 매화가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뭐 이름 보면 일찍 피잖아요 혼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 도도한 이런 걸 나타내는 것에 불교적인 의미는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사진 올린 배경이 전 그게 궁금해요. 왜 맹태규 제가 보기에는 올렸을까? 이 매화를 심은 이유라는 건 약간 트릭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장소와 시간. 아하. 그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하. 얘기처럼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그날 4시쯤에 떠났다 그랬거든요. 아. 근데 요거 심은 게 4시 7분인가 그랬으니까 결국은 시간이 맞다. 4시 3분 이준석 나오는데. 대표가 한 얘기가 맞는 얘기다. 아하. 장소도 거기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알려주려고 했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근데 보이고 하필 저 사진이었고 그렇죠. 예. 그 저게 보기에 매화는 약간 핵심이 아니고 아하. 장소와 시간. 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맞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금 말씀은 뭐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뭐 다 얘기한다 그러는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네.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봤다 그러고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 봤으면 좀 내용을 얘기하든가 그거만 공개가 되면 사실은 그렇죠. 개혁신당은 거기서 빠질 수 벗어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거 공천도 안 됐기 때문에. 예, 뭐다 근데 잘못한 이제 게 없어요. 네. 그 이후에는 다 네. 국민들이 그거잖아요. 아니 이준석 천하람 그동안 뭐 이렇게 다 있는 얘기 잘하던 분들이 네. 왜 이 문자에 대해서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 이 지금 얘기죠. 지킨 게 아닌데. 아니 내용 문자. 아니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줬다고 갖고 있다 아, 그랬잖아요. 있다고 기사에. 해요? 캡처본이 없어요. 아하. 있으면 벌써 공개가 됐겠죠. 기사에는 갖고 있다 그랬는데. 없어. 없는 예, 겁니까? 없어요. 또 천하람 의원은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는데. 아 그건 아닙니까? 예, 저희 최고위도 나오고, 아 나오십니까? 예, 방송도 다 나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죠. 요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비의원이 나다라든지 뭐. 뭐 내 그런 문자 게 내용을 아니고 봤더니 뭐가 아니라든지. 이준석 의원이 이미 다 얘기를 했고, 아, 예. 그다음에 평상시대로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전혀. 예. 앞으로 이게 계속 보도가 되거나 하면 개혁신당은 좀 스탠스 비슷한 겁니까? 저희가 네.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희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네. 단 일도 두둔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예.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지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근데 얘기 했습니다. 그게 예. 그 텔레그램 캡처본 그걸 이제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아하.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이전 거나 아니면 그 이후 것을 보이지를 못한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것만 봤을 때 과연 이게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게 사안이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네. 그걸 가만 놔뒀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뭐 뉴스토마토에서 후속 보도도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뉴스토마토에서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안 갖고 계신다 그러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어딘들 갖고 있겠죠. 당연하죠. 누군들 왜냐면- 갖고 있겠죠. 아니 처음에 보도했을 때도 없으면 어떻게 한 사람 보도가 갖고 있다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거의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네. 지금 아니라는 거 보면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 별거 아니다 봤더니 했는데 네. 그 내용은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 있어서 내용 별게 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 얘기 아직 안 끝났고 네. 그러면서 결국 그럼 2022년 공천 과정에도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힘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어쨌든 공천을 한 거잖아요. 도장은 찍었거든요. 네. 그럼 과정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또 뭐 갑자기 또 최근에 뭐 명품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검 물론 그 전에 요번에 찬성했지만 그 전에 약간 반대했고 이러니까 이제 의심을 받는 건데 네. 뭐 그게 핵심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건 약간 격가진 것 같아요. 결국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핵심이고 특히 2022년에 실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 받고 지금 뒤에 쭉 나오는 거 보면 아니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세배를 받으면 반땡하기로 했다. 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반땡 받았어요. 10원 단위, 1원 단위까지. 국회의원 근데 왜냐면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수당도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받을 때마다 이제 반땡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도 이게 가능한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안이라 이게 무슨 법에 걸리는지는 아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이게 같은데. 뇌물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요. 이게- 뇌물은 공무원이 받는 건데 이거 준 줘야 거잖아요. 돼요. 그래서 공천 받고 참 이게 좀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 일반적으로 당 대표 하신 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른바 위임형입니다. 네. 예를 들면 공관위를 구성하잖아요. 그럼 공관위 완전히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 개혁신당에 공관위원을 했어요. 근데 공천에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한테 보고한 바도 보고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례 같은 경우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네.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한테 거의 정권이 와 있는 이런 그 형태의 당 대표를 제가 국민의힘 때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네요. 그 내용을 너무 바로 옆에 잘 알고 계셨으니까.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 대표 그 내용을 다 알고 뭐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건 일반적인 당 대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 젊은 당 대표의 리더십은 다르더라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왜 그러냐면 네. 아니 저도 그건 이해해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 당시 대통령 당선되기 직후고 취임하기 취임 전날이잖아요. 직전 날이잖아요. 전날이기 때문에 사실 네. 대통령 당선인 때가 힘이 매우 제일 세죠. 세죠. 매우 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은 거죠. 뭐 네. 대통령 그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권한이 막강했을 거라고 알고 당 대표가 사실은 권한 행사하기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나중에 보고는 받거든요. 네. 예, 보고 할 거네요. 공정위원장이든 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보고 이래 당 된 겁니다. 대표가 찍어야 그렇죠. 공천이 되는 예,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고는 받기 때문에 저는 사정은 좀 알겠죠. 왜냐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예, 갑자기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렇죠. 갑자기 나타난 거라서 뭐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결정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이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는 좀 예전하고 좀 다른 거예요. 천하람 이준석 의원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다른 정치,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선을 끊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젊은 정치인답게 뭔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면 진짜 솔직하게 다 문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자 내용도 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캡처본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공개를 했을 거예요. 했을 것인데 네.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뭐 다른 사안이라면 바로바로 즉각 답변을 하고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할 건데 침묵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여요.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온 거잖아요. 네. 용인 가압 부분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세요. 그 네. 행정관, 선임행정관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다른 비서관 얘기를 하는 그분이 거니까. 갑자기 뭐 거짓말했다 그러는데 아니 이거 뭐 6개월 후에 벌어질 거 알고 사전부터 거짓말을 준비할 리가 할 없잖아요. 리가 얘기 없죠. 보면 네, 아니 나도 그렇죠. 지금 와서 준비했는데 지금 그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연모 워낙 유명하고 부인은 또 네. 한방병원 딸이고 네. 뭐 비행기 탈 때도 같이 탔던 갔었고 사람이고. 중매에 섰다는 분이니까 그 얘기도 있죠.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막강한 걸 아니까 당연히 밀린 걸 아는데 재밌는 거는 그거죠. 그 대화 녹취록 다 들어봐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거의 안 나온단 안 말이에요.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김건희 여사한테 있다는 걸 다 국민들이 이제 알아버린 예.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앞으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무섭죠. 예. 사실.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변명했다가 아하. 나중에 봤더니 다른 게 나와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빼박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세를 좀 지켜보는 게 아닌가. 그 그리고 너무 많이 지켜보면 이제 사실은 그냥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죠. 내가 직접 한 건 아니다. 내가 직접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권에 그냥 뭐 파리한다? 파리란 말은 죄송하지만 이제 그냥 이제 자기가 허세 부리고 그렇죠. 팔아먹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직접 목소리 나오기 전까지는 네. 제가 보기에는 침묵을 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추석 직전에 네. 갤럽 기준으로 여론조사가 20%. 20%였어요. 근데 예. 그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네. 오른다 해도 20% 초반대일 예. 건데 이번 금요일 날 또 나오니까 예, 별로. 이런 네.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그 평행이론 비슷하게 그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네. 그 상황 때 보면 30%는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예, 전혀 안 단단하다. 깨진다. 이렇게 단단하다. 얘기를 예. 했는데 실제 25, 17, 5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결국 한 달 사이에 그 정도로 급전직하해버리니까. 예, 그런 상황이 예. 되는 상황도 있는데 지금 여러 조짐들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내부자 고발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무섭네요. 예, 그 내부자 고발이라 하면 결국은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언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딱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당사자의 목소리나 당사자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컨대 김건희 여사 목소리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컨대. 제3자가 주장하는 얘기들만 이렇게 자꾸 나온다. 법적으로 보면 전원들이죠. 예, 예. 나오는 예. 상황에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직접적인 육성이나 아니면 뭐 본인이 작성했다는 네.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공개가 되는 상황이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커질 수도 것이다.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